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장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코스피가 소폭 오르면서 2,54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1% 가까이 오르고 있는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으로 코리아센터가 있는데요. 이 아마존이 미국 내 물류센터를 활용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 수요일 오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실전매매 정수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께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 종목 상담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급등정보 빨간맛 이슈 퀴즈로 시작해 볼 텐데요. 문제 나갑니다. 네, 국내 유일의 음압 특수 구급차 해외 발주 이슈에 급등한 종목 어떤 걸까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면서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온라인 교육주들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 섹터 좀 짚어주시죠. 자,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교육주를 한 서너 개 정도를 쭉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쭉 추천해드렸고 했는데 자, 지금 국내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여러분들 보더라도 보이죠? 오늘 300명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갈 건데 이미 넘었어요.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넘어갔는데 이미 정은경 그 대책본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1, 2주 정도 되면은 300명에서 400명이 될 것이다. 아무 무책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치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겨울적인 특수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밖에보다는 이제 실내에서 활동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다가 이전에서는 이제 특정 지역 뭐 그때서는 뭐 이제 대구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이제 발병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만 잘 방어를 했으면 됐었던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미 벌써 깜깜이 이제 속출자가 나왔다라는 얘기 벌써 여름에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여기저기 지금 퍼져 있는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되다 보니까 1명에서 10명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100명에서 1000명까지 가는 데는 금방 가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벌써 300명대라 그러면 조만간에 400명 넘어가겠죠. 400명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근데 400명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말도 못할 만큼의 큰 확진자 수다가 우리가 정말 놀랄 만큼 야, 이 정도까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위기 상황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적인 지역만 있으면 거기만 봉쇄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 뭐 여기 전국에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 퍼져 있는데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고 추적도 안 됩니다. 추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에서 되는 거지 여기서는 여기저기서 다 나오는데 그거를 추적할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아마 그 확진자를 막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치료제가 내년에서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안 빠질 겁니다. 시장은 계속 가는 거예요. 시장은 계속 달리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 제가 이 얘기도 이미 벌써 10월 28일 날에 다 얘기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갈 거다. 코로나 이슈가 나오더라도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시장은 달릴 거다. 신고가로 갈 거다. 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시장은 안 빠지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다 갈 거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얘기할 때에서는 IT뿐만 아니라 제약주가 모두 다 포함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선순환매, 후순환매가 나오면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항상 겨울이 되면 어떻다고요?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라고 지금 보면요. 제약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오늘 또 강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강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싶은 제약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해가지고 에비프로바이오텍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약주 이 겨울 동안에서 급등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화이자 관련주 급등했죠. 이미 벌써 10월 28일서부터 제약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서 뭐 제일약품도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물론 지금 곧 급등에 따라 빠지고 있지만 화이자 관련주 급등하죠. 모더나 관련주 급등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철강주입니까? 아니죠. 제약주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월 말서부터 11월 초에서 제약주를 봐야 된다. 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간다 그랬죠? 화이자 급등했죠? 모더나 급등했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급등하죠? 그다음에 대형주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다 급등하죠? 그러면은 얘네들만 급등을 하고 나머지는 급등 안 하느냐?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약주들이 이제 시작이고 내년 봄 되기 전까지 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있었던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지금 오늘 움직이는 아스트라제네카부터 해갖고 몇몇 애들이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빵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서 이제 후순위로 가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후순위로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결국은 다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는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바로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 개인 투자자를 잘 보지 않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눈에 공개 방송에서만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이 뭡니까? 바로 YBMnet. 그렇죠? 아주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YBMnet. 9월 중순부터 얘기해가지고 계속 지금 제가 이것도 초록뱀이 움직일 때도 한 2달 반 정도가 걸렸다 했죠. 이것도 9월 중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바닥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메가MD도 마찬가지. 그 YBM넷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매집을 하니까 어때요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죠. 얘도 거의 2달 조금 안 됐어요. 2달 정도 걸렸는데 2달 조금 안 됐는데 어쨌든 한 보름에서 한 2달 정도 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결국은 거래가 실리면서 매집 패턴주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움직인 걸로 따지게 되면 지금 약 46% 정도, 49%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YBM넷하고 메가MD도 움직이지만 또 뭐가 움직이느냐? 디지털 대성. 자, 메가MD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디지털 대성. 그러니까 메가MD도 지금 바닥에서 꽤 잘 움직이지만 디지털 대성. 이것도 교육주잖아요. 교육주도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거의 30% 가까이 지금 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포비스티엔시도 완전 바닥인데 자, 지금 아까 올라가다 밀렸지만 이건 아직도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YBM넷을 쫓아갈 게 아니고 여전히 포비스텐시를 가지고 있거나 팔았으면 다시 사야 될 겁니다. 교육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학가에 지금 예전에서는 건강한 친구들은 걸리지 않았다 얘기 나오지만 지금은 50% 정도가 20대에서 40대 이하 청장년층이 지금 걸려가지고 확진자가 걸렸다라는 소식이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게 겨울철이라서 이제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날씨 따뜻합니다. 생각보다 그게 안 추워요. 그런데도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 영하 5도, 영하 10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사람이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팍팍 떨어진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약 10%가 면역력이 확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10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확 줄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더 쉽게 더 잘 걸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올 겨울은 굉장히 확진자의 그 이슈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대학가에서도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주들도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기본 교육법에 대한 기본 원격 교육법 아니 말은 조금 어순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기본 교육법에 대한 이 어느 정도 그 가드라인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교육주들이 한 번 더 또 움직일 텐데.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포비스텐시는 완전 바닥이니까 이제 이런 교육주들 이제 순환할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약주 이쪽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 쪽도 잘 봐야 되는 게 확진자가 이건 뭐 그냥 눈 감아도 맞히겠네요. 그렇죠? 조만간에 400명 이상 넘어가겠다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아직까지 1000자리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런 숫자가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를
그러니까 마스크가 그러니까 최고의 백신은 예방 백신은 마스크다라는 게 이제 공익 광고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나 봐요. 맞는 얘기죠. 최고의 예방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주문이 많이 지금 들어온다라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다 잘 봐야 되는데 이슈가 지금 되는 쪽들이 아무래도 시장이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의 반도체주들 이쪽 잘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주도 잘 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상 지금 신고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할 건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하세요. 제약주가 제일 만만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또 계속 가지고 나올 건데 지금 종목들 보면 제일약품도 오늘 8% 급등 나오죠. 한미사이언스 급등 나오죠. 종근당도 2% 움직이죠. 한올바이오 3% 움직이죠. 제약주도 그냥 심심하면 걸리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약주도 제약주지만 마스크도 중간에 껴서 제약주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니까 이쪽 애들을 잘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표육 종목으로 바닥에 있어서 이제 조정받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오늘 선택을 해왔는데 제약주를 가져올까 마스크를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마스크 쪽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가 마스크 관련 쪽 뭔지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 오늘 또 언택트 관련주 또 움직이니까 제가 그 공개 방송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시부터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12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바람 불면 제약주에 주목해보자고 여러 번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은 YBM 내 메가임드 비롯해서 온라인 교육주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되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50 삼성전자 KM 모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상태고요. 이번 주 수익률도 한번 표적 종목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으로는 포비스 TNC와 일진 디스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현재까지 1,054% 달성하고 있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모나리자였네요.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관련주 강조해 주신 이유가 있었네요. 매매 전략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표적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확진자 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봐도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은경 그 대책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만 봐도 지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늘고 있고요. 국내만 이제 그러니까 발생 수가 좀 줄었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 내에서 감염이면은 어떻게 뭐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고 거기만 잘 하면 되는데 전국으로 지금 그래서 인력이 제가 볼 땐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단계를 높여가지고 하게 되면은 소상공인, 그렇죠?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노래방이라든지 이분들이 또 난리가 나고 또 그렇죠? 생계에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가자니 이쪽이 문제가 되고 강하게 안 가자니 이제 확진가 늘어나게 되고 참 그렇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가게 되면 저는 는다라고 보이니까 좀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가 늘 거예요. 일단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한 400명까지 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400명, 그 4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아마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저쪽에 중동과 미국에서도 수요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제 기사에 해외에서도 바이어들이 주문이 세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K방역 이미 이슈가 한번 터졌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마스크를 이제 구입을 하겠다라는 해외 바이어의 주문들이 쏟았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모나리자부터 해서 얘네들의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한 300~400%가 지금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나고 더 좋아질 건데 그럼 실적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닥에 있으면서 실적주이면서 이슈도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니까 이제 또 내년에 또 황사 또 시즌이죠. 그러니까 내년 또 봄까지 또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시즌이에요.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정도 바닥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를 잘 해놓으면 뭐 조만간에 이슈에서도 거래가 한번 실리면 YBM처럼 확 한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움직이기 전에 미리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지난번에도 모나리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지만 한 번 더 가져왔어요. 아직 안 움직여서. 그래서 아마 그때하고 가격이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한 1~2% 내려와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쨌든 좀 이따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표역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진 디스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디스플 터치 패널 관련주들, 일진 디스플. 자, 이거는 이제 패턴주기 때문에 전고점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의 일양 이익 패턴이에요. 죽은 거 아니고요. 거래가 말라 있고 그렇게 눌리고 나서 다시 치고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인데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는 여기서 그냥 박스권 내지는 그렇게 뚫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IT 섹터도 여기서 쏘지를 못해요.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좋은 건 뭐냐면 코스닥이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 얘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잠깐 쉬고 있는 과정에서 코스닥이 올라가죠. 이건 아주 정상스러운. 왜냐하면 코스피만 그동안 달렸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지금 따라가 주는 건데 코스피는 또 달릴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또 달릴 거고 코스닥은 이제 따라가는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위쪽으로 움직일 텐데 지금은 패턴주들도 좋고요. 신고가 있는 애들도 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좋고 바닥에 있는 거 좋고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공략을 할 거냐. 그래서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는 폭등의 흐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패턴주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닥에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지금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상승장 초입 구간에서 지금 강세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다 위로 다 뚫어버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가만히 있다가 튑니다. 가만히 있다 튀고 그리고 요만큼만 튀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튀는 흐름들이 연말과 연초장에서 원래 나와요. 그래서 연초장과 연말장에서는 원래 개별주들이 많이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 흐름 속에서 일단은 일진 디스플은 적당히 움직이면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느냐. 매도 많이 빠진 종목이라서 적당히 움직여도 한 7,500원까지 내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목표치가 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고점을 뚫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연말과 연초장에서는 한 번씩은 움직이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또 1,200억이면은 무겁지 않고 소형주 섹터 있죠. 그래서 소형주고 그래서 괜찮은 종목이니까 내년까지 봤을 때에서도 충분히 이제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싸게만 잘 사면 되는데 지금은 싸게 쉽게 이제 안 내려오는 자리로 왔기 때문에 어제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자 했는데 일단은 수익률은 약간 그렇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9%인데 신경 크게 안 써도 됩니다. 시장이 안 무너져요. 시장이 안 무너지고 코스닥 종목도 움직이고 거래소도 조만간에 또 달릴 거기 때문에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오늘의 표역 종목이 이제 모나리자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모나리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 있는 종목들에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제 국제화품이 또 움직입니다. 이거 국제화품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하고 지금 빠졌는데 거래가 없죠. 얘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얘가 또 다시 튈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튀어야 돼요. 이쪽에서 대장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쪽에서 지금 치고 움직이는 종목은 안 보여요. 아직은 안 보이지만 뭐 조만간에 뭐가 됐든 간에 국제화품이 됐든 웰크론이 됐든 모나리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쪽에 한 번을 틀 건데 확진자 수가 계속 늘기 때문에 해서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5,260원에서 오늘 좀 싸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내려올까요? 만약에 5,300원을 말씀드리면 5,300원은 안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좀 싸게 사세요. 여러분 좀 싸게 사시고 5,300원과 5,350원의 차이가 1%밖에 나지 않는다라 그러면 어차피 더 빠지면 또 추천을 또 갖고 올 겁니다. 그만큼 마스크주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싸게 한번 주워 담아야 돼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현재 가격으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올라간 게 없죠. 조만간에 뚫으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격 매수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5,350원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것도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닥에 있어요. 어차피 빠질 생각도 없는 애들입니다. 거래도 없죠. 안 빠져요. 그리고 확진자 수들은 조만간에 400명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600명대였나요? 500명대였나요? 아마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아마 그때 아마 세력들이 아마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거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내년에 있을 그 황사 시즌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트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한 300~400% 정도가 지금 나왔단 말이야. 340%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 근데 그때 주가에 비해서 지금 올라간 게 아니고 오히려 요즘 빠져 있죠. 빠져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없어요. 지난 3분기니까 이쯤이잖아요. 그렇죠? 이쯤에 있는 주가랑 여기랑 아니 실적은 3배가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대로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 자리는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싸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실적은 아마 뉴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 전년 동기 400%네요. 300%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300%고 영업이익이 누적이 400이고 어쨌든 300% 맞죠? 영업이익이 300%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이 여기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조만간에 움직여도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이 가격 이하에서는 한번 저점에서 좀 싸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한번 저쪽의 섹터들이 한번 휘몰아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게 이거네요. KM제약. 그렇죠? KM제약이 지금 오늘 4.8% 올라가고 있는데 요것도 마스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KM테크, KM제약, KM이 다 이쪽이 다 마스크 관련주 쪽인데 일단은 KM테크, KM 제약 말고 KPM테크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KM제약도 요거 마스크 관련주 쪽인데 이쪽이 먼저 움직이네 보니까 KPM제약이었나? KPM테크 이거다. 자, 요것도 마스크 관련주예요. 요것도 마스크 관련주인데 아직 모양만 만들어놨어요. 모양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요런 애들이 이제 조만간에 튀면 KPM테크, KM제약, 그다음에 뭐 KM 요런 애들도 마스크 관련주 쪽인데 이쪽에서 먼저 뭐가 튀면 이제 따라서 움직일 텐데 모나리자가 튈 수도 있고 웰크로이 튈 수도 있고 국제약품이 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조만간이라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슈를 잘 살펴보세요. 뉴스를 잘 살펴보시면 조만간에 움직일 게 뻔하죠. 이 겨울에서 코로나 치료제,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 백신, 뭐 이쪽 애들로 이제 움직일 텐데 마스크 관련주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집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 보려고 그러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전에 이제 퀴즈 종목 아까 맞추신 분이 아이아이님하고 서양님하고 원희님하고 맞추셨다 그러는데 아까 그 퀴즈의 정답은 오텍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텍도 무슨 종목으로 움직인 거냐면 이게 음압병동실 있죠? 그걸로 움직인 건데 이게 11월 16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1월 16일 날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얼만큼 움직였느냐? 대충 저점에서는 19% 올라갔고 아마 말씀드린 자리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얘기하자마자 지금 어제 움직이고 오늘 고점까지 움직이는 게 약 19%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빨리 잘 움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이런 오텍처럼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고가권에 있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빨리빨리 튀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들어있는 제약주, 뭐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있는 모든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지금 시즌에서 이런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 뭐 언제 오겠어요? 얘네들이 계속 떠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텍도 지금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종목이고 차트를 분석해 보면 이제 바닥에서 돌리는 섹터에 그러니까 돌리는 흐름이었죠. 돌리는 흐름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슈가 부딪히니까 한번 튄 건데 저항 라인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한 번은 매도 타이밍을 이제는 잡아주는 자리다.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략을 할 때에서는 바닥권역에서 자 그러면 이걸 또 보면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종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텍이 움직이기 전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 쭉 빠져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자 교육주에서는 첨당러닝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똑같이 생겼죠. 이거 뭐 쌍둥이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차트가 이거 뭐 딱 바뀐 건데. 차트가 정말로 똑같죠. 그럼 조만간에 이 첨당러닝도 돌렸으니까 조만간에 이 교육주니까 얘도 한번 튀겠죠. 얘도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도 안 움직이는 것은 세력들이 아직 돈을 입금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분명히 조만간에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오텍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 그래서 오텍이 움직이기 전에 이런 차트들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또 뭐냐? 모나리자. 올라갔다 쭉 빠져 있는. 근데 요거는 이제 변형 패턴인데 올라갔다 쭉 빠진 거고 다른 그런 이제 그 마스크 관련주들이나 일단 교육주들이나 보게 되면 못 간 애들은 다 오텍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오텍하고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긴 건 첨당러닝이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고점을 주고 쭉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주고 쭉 고점에서 쭉 빠져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략해 보면
올 겨울에서는 따뜻한 겨울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모나리자였습니다. 네, 오늘 빨간맛 퀴즈의 정답은 음압 특수 구급차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텍이었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모나리자 마스크 관련주로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5,35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차례죠. 여러분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해운요. 대한해운. 자,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10원에 100%요. 1,810원에 100%. 자, 바닥에서 잘 주워 담으셨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미 치고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매 패턴이라서 여기 2,750원이 이제 깨지면은 거기서는 차익 실현하면 되고 안 깨지면 그냥 쭉 갖고 가면 됩니다. 쭉 가져가면 돼요, 이제. 2,750원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 그냥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목표가 드릴게요. 얼마나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 가격이요? 목표 가격은 이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목표 가격은 크게 보면 이게 다 목표 가격이에요, 여기가. 이게 다 목표 가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쉽지가 않겠죠. 이게 175만 원까지 가면 이게 대박인 건데 그렇게는 쉽지 않고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운임 가격 상승, 과거에서도 운임 가격 상승했지만 이런 식으로 폭등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주가가 이 위치에 있는데 운임 가격이 상승을 하고 뭐 앞으로 물동량이 늘어난다?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빠지기 더 바쁘지. 근데 왜 올라가느냐? 바닥에 있고 호재 뉴스가 들어오니까 바닥에 있는데 그냥 올라가고 싶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고 싶은데 호재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것뿐이지 그 호재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바닥에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세력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얼마든지 10,000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50,000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근데 세력들이 중간에 5만 원까지 보고 땡기면 되는데 한 대충 얘네들이 한 5,000원에서 던져버리면 못 가겠죠. 그래서 세력들이 언제 던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2,75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5만 원까지 보주고 가져가도 되는데 대신에 2,750원이 깨지면 5만 원 가지 말고 그냥 던져야 돼요. 왜냐면은 2,750원이 깨지면 그때는 2,250원에서 2,000원까지 밀렸다 올라갑니다. 아셨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거 핵심은 2,75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 가보자. 이게 이 종목의 예.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두산중공업 16,200원 10%요. 16,200원에 10%요? 네네. 자, 이거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이게 떠 있는 상태에서 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좀 전에 이제 대한해운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은 많이 빠졌던 종목을 바닥에 잘 샀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 손절 라인, 네크 라인만 딱 걸어두고 안 깨지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중공업도 만약에 매수 가격이 5,000원이면은 이것도 12,000원 안 깨지면 이것도 많이 빠진 종목이라 두산중공업도 대한해운만큼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네. 2007년도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 샀으면은 12,000원 안 깨지면 얘도 뭐 5만 원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이거는 비싸게 샀기 때문에 이거는 5만 원까지 가져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 이거는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아요. 아, 지금 왜냐면 가고요? 지금 쌍봉 비슷하게 지금 조정받죠? 네. 그러면 조정 한번 내려왔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버텨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격대가 지금 좀 비싸게, 그러니까 잘못 산 거죠.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얘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12,000원대에 사거나 아니면 이전에 12,000원대를 사서 지금 수익이면 절반을 팔고 절반은 욕심을 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갈 때 지금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이거 올라갈 길을 기다렸다가 이게 만약에 12,000원까지 지지가 되고 올라가면 좋은데 12,000원이 깨지면 또 9,000원, 8,000원, 7,000원 또 이런 식으로 또 고생할 수 있어요. 장은 이렇게 좋은데. 네.
그렇죠? 차라리 이 두산중공업이 움직이기 전에 바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네. 4,000원, 5,000원 했을 때 이런 모양들 있죠. 네. 이런 모양들 찾으면 좋아요. 이런 모양들. 이런 모양들을 이렇게 찾으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비스 TNC 같은 경우도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이거. 이게 알게 모르게 이게 무슨 이게 뭐 종목인가 아닌가 이렇게 막 그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로 막 바닥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튀게 되면은 두산중공업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이 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이. 보세요. 이렇게 두산중공업처럼 이렇게 만약에 바닥에 있죠. 이런 애들이 튀기 때문에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만약에 포비스 TNC도 나중에 6,000원 가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공략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그만큼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이거는 비중을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걸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일단 12,000원 손절 라인 잡고 보유는 됩니다.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해도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 교체. 지금 금액으로 뭐라고요? 지금 금액으로 오늘 금액으로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은 처음에 독이 물리게 되면은 이거를 냅두면은 이게 치료가 되면 다행인데 이 독이 점점 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점점 내려오면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이라도 일단 비중을 줄여주고 또 반등 만약에 내일 반등 또 나오면 내일 또 줄여주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 줄이는 것보다는 오늘 절반 줄이고 내일 반등 나오면 또 줄이고 그렇게 대응을 해서 단가를 좀 싸게 한 13,000원, 12,000원 이 정도에서 좀 다시 싸게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네, 자, 대한항공.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고요. 네. 26,300원이요. 26,300. 혹시 최근에 사신 건가요? 어제 샀어요. 어제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거의 이렇게 되는 애들은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슈가 탁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 종목을 열심히 사요. 고점에서. 그럼 무거워지죠? 그럼 못 가요. 네. 오히려 어떤 뉴스가 나와야 대한항공이 움직이냐면 대한항공 조만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겁내갖고 다 던지죠.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왜냐면 개인들이 다 던지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인수를 만약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항공사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럼 경쟁력이 세질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막 사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호재든 악재든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뭔가 과거에 이제 두산그룹주들도 그랬고 포스코도 예전에 과거에 그랬었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친구들도 M&A 이슈 나올 때 뭐 이럴 때에서도 관심을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 바닥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17,000원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야 돼요 그때는. 어차피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사면 되는데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굉장히 이거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지금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시 한번 갭을 메우고 바닥에서 조금 고생을 시키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면 안 됐었던 자리인데 일단은 2만 원까지 조정받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어차피 코로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끝나겠죠. 그렇죠? 네. 끝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2만 원까지 내려와도 한 1년, 2년 묵히겠다. 어차피 대한항공 없어지는 회사 아니니까 그럼 묵혔다가 움직이면 나중에 3만 원, 4만 원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요점은 이 회사가 나쁘거나 이슈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이슈 때문에 개인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털어놓고 움직일 가능성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지금은 만약에 내일이라도 반등이 샥 하고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많이 털어주시고 이건 싸게 사야 돼요. 싸게만 잘 사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손절을 일단은 좀 해야 되나요? 손절이요. 손절 이게 만약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면 손절을 권유를 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끝나게 되면 항공주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차라리 지금 어차피 물렸다면 가져가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물렸다면. 왜냐하면 이게 또 내일 이슈에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나온다. 그럴 수도 있고 내일 하한가가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한가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한가 맞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죠. 손실이 많으니까. 근데 하한가 내려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이 위치에서는.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조금 비싸게 샀고 그다음에 이슈가 어지러울 때 들어간 게 그게 조금 문제였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뭐 회사 문제는 뭐 부채 얘기는 뭐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니까 뭐 부채 문제는 이미 벌써 다 떨궜는데 지금 인수 얘기가 이게 확실하게 되면 다행인데 또 안 되면 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거를 어째 그거 각오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응? 네. 그거 각오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건드셨어요? 이거 원래 이게 이슈가 탁 그러니까 이슈가 시끄러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매매하기가 원래 어려워요. 네,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손절하실 건가 그래서? 아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손절 안 하실 거죠? 그쵸. 아니 손절도 좀 그래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제 생각도. 아니 만약에 저라면 안 사겠지만 저라면 만약 물렸으면 저라면 손절 안 해요. 근데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손절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안 하실 거죠. 그러면 안 하고 가져가셔야 그냥 돼요. 둬야 되나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해야 되나 제가 지금 주관이 안 서서. 어쨌든 손절하기는 너무 그쵸 큰 금액이고 또 여기서 물려가지고 반등 나올 때 수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면은 네. 손절하지 마시고요. 네. 계속 이게 불안할 때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네. 전화로 또 주셔가지고 상담을 네. 받으면서 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종목으로, 그러니까 이슈가 막 시끄러운 종목들 있죠? 그런 네. 거는 떠 있을 때 공략하지 마세요. 그것만 잘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종목이 궁금하세요? 애니능률이고요. 애니능률 네, 3,200원에 20% 갖고 있거든요. 3,200원에 20%. 네, 자, 일단 이것도 교육주인데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네, 먼저는 지금 YBM넷하고 메가MD가 거래가 실리면서 먼저 대장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자 이거 짧게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아니, 길게 한 보고 2개월 교육을 길게 보고 전에 들어갔던, 2개월 정도 전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6개월 전이요? 2개월. 2개월 전.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교육 방향이 온라인 교육 쪽으로 계속 확장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죠? 네. 실적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불안할 필요 없어요. 그럼 YBM 넷처럼 좀 갈 수 있을까요? 기다리면 좀. 걔네들이 먼저 치고 가게 되면 뒤늦게 이제 2등주, 3등주가 따라갑니다. 네. 과거에서도 보면은 여기 2월 달에 보면 이만큼 이게 올라갔죠. 단번에 막 이거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60%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확 올라가는데 또 그때에서 또 겁내가지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거기서 확 팔아버리면 이걸 또 못 먹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두세요. 3,200원이면 여기서 한 번만 움직이면 올라가잖아요. 한 번만 움직이면. 근데 언제 움직일지는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실리기 전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만약에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 네. 한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처음에 잡으면 될까요? 1차 매도 시점 혹시 지금은 알고 있을까요? 1차 매도 시점은 일단은 교육주들이 1등주들이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이제 신풍제약과 이쪽 애들이 막 1000% 올라가게 되면 제약주의 목표치 300%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애들이 꽤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근데 제약주들이 300% 올라가게 되면은 그 대부분 올라간 종목이 뭐 100% 200% 올라가게 되면 한 20, 30%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네. 대장주들이 몇 프로 올라가느냐가 이제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YBM넷하고 메가MD가 한 50% 올라가다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미끄러져 버리게 되면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지만 걔네들이 한 100%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한 20, 30% 올라가겠죠. 근데 걔네들이 100%가 아니고 300%, 400%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도 한 100%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 올라가는 그 크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네. 교육주는 시작도 안 했어요. 교육주는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보유하고 있으면 그렇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네. 올라가갖고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났는데 막 겁이 날 때 있죠. 네.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런 네,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시황 점검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그 공개 방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금 제약주들이 지금 다 강하게 지금 4%짜리, 8%짜리가 꽤 많이 보이네요. 대형주 쪽에서도. 역시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가 맞죠? 제약주들 이제 시작입니다. 마찬가지 마스크주들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주들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어쨌든 언택트 관련주들 죽은 거 아니니까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보도록 하고요. 저는 잠시 시황 점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진행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계속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도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마스크 관련주로 모나리자 만나봤는데요. 현재 2.48% 오르면서 5,3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켠 채로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좋게 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한테 신고점으로 돌파할 코스피 시장. 1980년도에 코스피가 100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사상 또 신고가를 조만간에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뭐 그냥저냥 잘 버티고 있고 강한 흐름이고요. 역시 코스닥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면서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10월 28일서부터 해서 강조해드렸던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 물론 지금 이제 어디서부터 IT도 이제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607을 돌파할 생각이 없으면 IT는 내년에 봐야 되지만 지금 돌파할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제 같이 봐줘야 되는데 자, 지금 중국 시장 개장을 했다라 그러네요. 자, 살짝 내리는 거예요. 별 영향 없습니다. 뭐 중국 시장이 뭐 엄청나게 빠지면 모를까 걱정 안 해도 되시고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야 돼요. 쟤네들보다는 우리나라가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고점을 좀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28일서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를 잘 봐야 된다. 찬바람 불면은 제약바이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제약바이오 한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때 이후에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자, 녹십자홀딩스 무지하게 잘 가죠. 그렇죠? 자, 얘만 잘 갔느냐. 자, 오늘 ST팜도 튑니다. 자, ST팜 오늘 7%, 8%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캐몬 여전히 강하고 있고 목표 가격 제가 7,000원 말씀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자, 삼화제약도 갑니다. 자, 삼화제약도 지금 7% 강세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종목 한 3개, 4개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느낌 안 옵니까? 제약주들 발동 걸려 있는 거 슬슬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종목으로 지금 한 100개 있는데 한 30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삼화제약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자, 바디텍, 매드.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제약주들이 여러분들한테 찬바람 불면 제약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슬슬 제약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 이것도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 내년 봄 전까지 제약주들은 계속 갑니다. 자, 어쨌든 요 놈도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제약약품 오랜만에 지금 다시 급등하고 조정받고 오늘 또 7% 움직이죠. 변동성이 심하지만 그래도 조정받으면 먹을 게 나오죠. 자, 제일약품도 움직이고 자, 동아소시오 홀딩스 얘도 지금 또다시 강세로 지금 치고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 셀리버리도 움직이네요. 셀리버리도 움직이고 자, 셀리버리도 움직이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도 오랜만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여기 넘어가고 우리바이오도 강하고 우정바이오인가요?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강하게 좀 치고 움직였고 그렇죠? 그리고 SK케미칼도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3%, 4%대 지금 강한 애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바이넥스도 지금 고점을 지금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좀 치닫고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화일약품도 다시 올라오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번은 방송에서 어디선가 한번 얘기했던 종목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움직여주고 있고 아까 삼화제약 얘기했었나요? 자, 삼화제약.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임들이 다 좋아요. 다 좋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디지털 대성 교육주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지금 아마도 급등정지에 들어갈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 급등정지 VI 하나 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교육주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제약주라든지 제가 얘기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기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11월 달서부터 추천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정확하게는 이제 10월 28일서부터 해서 이제 봐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육주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될 거다. 그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9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9월 달에 그 전기차, 2차 전지 막 추천하고 여러분들 추천할 때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찬바람이 불 텐데 그러면 제약주 다시 봐야 된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언택트 관련 다시 봐야 된다 드렸던 건데 지금 그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해드렸던 거가 지금 맞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맞아졌으니까 그럼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 것이냐 얘기해드렸잖아요. 제가 9월 달에 예측했던 부분 지금 정확하게 맞아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에서 예측했던 부분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까먹었을까 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지수는 신고가로 갈 거고요. 신고가로 가면서 반도체 섹터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약주도 갈 겁니다. 이게 다 가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갈 거예요. 2607이 종착점이 아니고요. 3000이 종착점이 될 겁니다. 3000까지 치달아 올라갈 때까지 종목은 계속 움직이는데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돼. 이슈가 안 되는 애들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핑계거리를 대야 되는데 이슈가 제일 되기 좋은 게 지수가 신고가로 가게 되면 반도체들이 이슈가 되기 좋아요. 왜냐면 내년에서 반도체 호황이기 때문에. 실적 주고 그리고 반도체 다음으로는 당연히 코로나 이슈, 그다음에 치료제 이슈.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이슈들로 이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는데 제가 평상시에서는 1000명으로 그냥 잠가놔 버리는데 지금 요 노란톡방을 지금 오늘은 공개방송 때문에 잠깐 열어놨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렇게 해서 지수는 크게 갈 거고 제약주는 언제까지 간다? 봄 오기 전에. 근데 마스크주들은 봄 이후에서도 갑니다. 그 황사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주들은 지금서부터 담아놔야 어느 정도 한번 시세, 그러니까 1차 상승 폭등 한번 나와주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하면서 내년 또 황사 지나면 또 뭐예요? 또 여름 지나면 또 겨울이죠. 그러면 또 계절 독감처럼 또 이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서는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잠깐 찾아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병이었지만 이미 여름에 얘기도 나오죠. 풍토병. 그냥 뭐 계절 독감처럼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치료제가 이게 완벽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 백신이니까 왜냐면 그동안 있었던 메르스도 잡기도 어렵고 다 잡기가 어려워요. 감기도 치료제가 없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슈는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그거는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나중에 좀 보자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들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약주, IT 이 섹터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약주 플러스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이쪽을 오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제약주들이 다 폭등이에요. 지금 뭐 3%, 4% 대형주들도 다 움직이고 이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제가 예상했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면 그냥 제약주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내년 봄까지. 계속 갑니다. 돌면서 계속 가니까 제약주 해야 돼요. 제약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상담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성우하이텍부터. 자 성우하이텍 신규 매수 물어보셨는데요. 아니요. 자 성우하이텍 제가 이거 바닥에 했을 때 많이 얘기해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도 조정이 받았을 때에서 바닥에서 얘기했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거는 지금에서 먹으려고 들어가면 먹을 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폭, 자 성우하이텍을 보게 되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성우하이텍이 여기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걸 사세요.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하게 되면 밀릴 때 불안하고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지만 신규 매수로는 이걸 공략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시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제약주 300개가 다 좋아 보이는데 제약주 하세요. 제약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시장과 그다음에 종목의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약주 많이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약주를 노래를 불렀죠. 10월 28일서부터 11월 달 계속 지금 노래를 불렀는데 제약주 없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제약주 없으면 모나리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나리자도 없다 간첩입니다. 그 교육주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 언택트 관련주들이죠. 이 세 개가 하나도 없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났죠. 그렇죠? 이제 다 그쪽만 다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반도체 장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고 뭐 포트폴리오 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다 가지고 있다. 들어와서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아, 그 잘 사셨네 하면서 목표 가격은 100만 원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신나는 장이죠. 제 얘기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 정말로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마스크, 교육주, 반도체 장비는 최근에 얘기한 거고 그 제약주 공략한 사람들 아마 신이 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뭐뭐뭐 샀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볼 테니까 많이들 자랑 좀 하시고 자 저는 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조언 듣고 싶으신 분들,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불법 유사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